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부동산 오늘 자세히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가락동 50에 16호 근생 건물인데요. 네, 이거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매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이런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앞으로 네. 전망은 또 어떤지.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가락동에,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50에 16 근생 건물을 지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거를 임대사업을 등록해서 더 계속 운영을 해야 할지 아니면 좀 절세 혜택을 얻으면서 매도해야 할지 그 부분이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자, 향후 전망부터 좀 살펴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가락동의 근생 건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냥 상가 건물이에요? 예, 상가 건물이에요. 상가 건물이면은 상가 건물에 대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절세를 봤을 때 가장 큰 절세는 비과세 제도잖아요.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네, 네. 그런데 양도소득세에서 있어서 비과세 제도가 적용되는 거는 주택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냥 전체가, 건물 전체가 상가인 거예요? 아니요. 3층하고 4층 위에 두 가구가 주택으로 돼 있어요. 자, 밑에는 상가고. 4층이 있고 3층이 있고 2층이 있고 1층이 있고. 네. 근데 지금 지하가 있고 3층하고 4층이 주택이고 그래요. 네. 1, 2층이 근생이고, 네. 그러면 지금 이 면적으로 봤을 때는 주택이 근생보다 조금 작을 것 같네요. 주택이 작아요. 주택이 작아요? 네. 네. 그럼 이거 말고 또 보유하고 계신 주택이 또 있으세요? 지금 여기 가락동에 아파트에 살거든요. 5성 아파트예요. 바로 옆에 있는 우성 바로 말씀하시는 옆에. 거예요? 네, 네. 예, 여기 거주하고 계시고. 그럼 현재 그러면 거기는- 지금 이건 이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네. 어쨌건 주택이에요. 그럼 이거 1주택이 있으신 거고, 지금 우성 아파트 1주택이 있으신 거고, 현재 2주택이시니까, 네. 우성 아파트 이 상가주택은 얼마 정도 보유하셨어요? 지금 25년 됐어요. 25년 됐고, 저 우성은요? 거기는 6년 됐고요. 6년 됐고. 혹시 네. 상가주택의 대지 면적이 몇 평이나 돼요? 51평이에요. 51평이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물론 우성 아파트도 최근에 가격이 좀 많이 상승을 했지만, 이 상가주택의 보유 기간이 워낙 길어서 상가주택이 지금 상당히 양도 차익이 클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거를 지금 임대사업으로 등록을 해서, 근생은 당연히 뭐 일반 사업자 돼 있을 거고, 이 네네. 주택 부분을 임대사업으로 등록 가능하거든요. 그럼 그게 더 나을까요? 예, 주택 부분을 임대사업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주택을 임대사업으로 등록해 놓고, 내가 우성 아파트를 비과세 처분 받고, 나중에 이거를 등록 해제해서, 등록 기간에 대한 거는 세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이거를 1주택으로 만들어서 처분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좀 셈법이 되게 복잡해지는 거죠. 그죠? 네, 네. 아니면, 지금 이 주택 부분을, 이 건물이 상당히 그럼 오래됐겠어요. 이 건물은 몇 년 됐어요? 25년 된 거예요. 건물도요? 네, 집. 네, 네. 그럼 저는 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가 지금 경찰병원역하고도 가깝잖아요. 네. 그 송파권의 그 업무타운도 가깝고 하니까, 충분히 임대 수요가 있다라는, 임차 수요가 있다라는 임차 수요는 충분할 것 같고, 그러면 이게 25년 된 오래된 건물을 조금 개조를 하는 거예요. 리모델링을 하면서 주택 부분의 면적을 좀 키울 수도 있어요. 그럼 주택 부분의 면적을 키우면 이 건물 전체가 1주택이 되거든요. 건물 전 상가 부분도 주택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주택 면적이 크면은. 그럼 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상가주택을 1주택으로 만들고, 오히려 우성을, 이거를 임대사업으로 등록을 해서 상가주택을 먼저 비과세 받고, 다음에 우성을 나중에 다시 1주택 만들어서 일정 기간 제외하고 비과세 만든 이런 전략을 구사하는 게 조금 일단 단편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조금 더 유리하실 것 같아요. 이해가 좀 되세요? 그러니까 주택 수를 조금 더 범위를 늘려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주택. 어차피 이거 지금 25년 됐잖아요, 건물이. 네, 네, 네.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좀 하는 거예요. 하면서 임대가 잘 한층 나갈 수 있는 구조로 중축을 바꾸는 거죠, 이거를. 그러면서 주택 면적을 넓히세요. 그러면은 이 상가주택 전체가 1주택에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우성 아파트를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지만 이 상가주택으로 입주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좀 임대를 간다거나 해서 이 우성 아파트를 임대 등록을 하면 이 상가주택 전체를 1주택 비과세 9억 원까지는 비과세를 받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거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도 공제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거를 활용하자라는 거예요. 네. 이게 훨씬 더 이익이 클 것 같으니까. 네. 그 외적인 부분들도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사안이 발생을 하는데 일단은 그게 가장 클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상가주택을 임대주택 등록하고 우성아파트 처분, 나중에 이 상가주택 1주택 만들어서 처분. 이 방법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방법이 훨씬 더 세테크했을 때는 훨씬 더 유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고민 좀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전문가가 아니면 몰랐을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한번 또 계획을 세워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가지고 계신 상가주택을 리모델링 통해서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을 먼저 만드는 게 우선돼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더 복잡하신 내용은 저희 추후에 안내되는 세미나 꼭 한번 참석하셔서 대표님과 또 이야기 더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통해서 무료로 도움드리고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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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느 지역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저기 수서동 3익 아파트 26평형을 2016년도에 매입했는데 네. 언제까지 보유하고 있어야 될까 궁금해서요. 네. 강남 수서에 수서 3익 아파트 2년 정도 보유하셨는데 지금 거주도 이곳에서 하고 계세요? 아니 거주는 안 하고 전세? 전세로. 예. 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좀 계속 가져가야 할지 살펴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2년 전에 수서 3익을 구입하셨으면 지금 재미 좀 보셨겠네요. 예, 좀 많이 오른 편입니다. 네. 이거 말고 보유주택이 또 있으세요? 예, 있는데 예. 저희 부모님 명의로 돼 있어가지고. 아, 명의는 분산이 돼 있고요. 예. 네, 그 2년 전이면 또 이거 거주 요건도 안 채워도 되는 그런 해당 사항이겠네요. 그럼 1주택을 해놓으셨으면. 네. 네. 자, 일단 뭐 적절한 시기에 또 좋은 지역의 아파트를 구매를 잘 하신 것 같고요. 예. 이 수서 3익이나 뭐 옆에 이 수서역 일대 이 아파트들은 무엇을 보고 있는 거냐면 이제 수서역의 개발과 수서 역세권 개발이에요. 예. 근데 이제 수서 역세권 개발이 인제 토지 보상금이 풀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교통의 중심지이자 또 여기 업무타운도 들어옵니다. 업무타운도 들어오고 일부 주거시설도 들어오고 또 유통시설까지 유통의 중심지로도 바뀔 거고 즉 직주 근접을 갖춘 완벽한 자족 기능의 새로운 강남 속에서 또 별개의 새로운 도심이 되는 거니까 이 개발 사업이 계속해서 꾸준히 진행될수록 내가 이 주변 지역에 있는 주택의 가치는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겠죠.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라가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단기적으로 갖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고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충분하세요. 그러니까 최소한 뭐 빠른다면 5년에서 최소한 10년 정도까지 충분히 보유하셔도 충분히 가치 상승을 이룰 거고 이 수서역세권 개발이 완료가 되고 나면은 또 이제 이 기존에 입주했던 입주한 지 뭐 20여 년 정도 되는 이 아파트들에 대한 뭐 리모델링이라든가 뭐 재건축 물론 용적률이 많으면 재건축은 불가능하겠지만 리모델링에 대한 이야기라도 최소한 계속해서 제기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새롭게 바뀌는 도심과 함께 나도 또 새롭게 바뀌는 또 환경을 또 조성을 하는 여건을 갖추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좋은 조건이 나쁜 조건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보유하셔도 된다. 이렇게 결론 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도 좀 높은 수익을 올리셨겠지만 더 기분 좋은 마음으로 편하게 보유하셔도 좋다라는 의견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무료 상담 전화나 또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통해 도움 드리고 있고요. 이번에는 문자 주신 내용 몇 개 살펴볼게요. 뒷번호 2535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현재 양주에 살고 있는 1주택자인데 1억 원 미만의 자금으로 소액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수도권보다는 서울 주요 도심권을 원하는데 다세대 등 좋은 투자처가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라는 질문 주셨어요. 자, 자금은 약 1억 정도인 것 같고 도심 보고 계세요. 어떻게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대표님? 네, 일단 거주는 양주에서 하지만 투자처로는 서울을 생각하신 거는 나쁘지 않은 생각이다라고 보면 참 좋은 생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자금이 1억 미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접근할 수 있는 상품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아파트보다는 아파트에 대한 상품을 또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주 잘하신 선택이다라고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울에 투자를 할 때 어디를 투자를 해야 되나라는 딱 기준을 삼을 때는요. 서울의 도시 정책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그 도시 정책을 만들어서 각각의 주요 거점 지역들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주요 거점 지역들을 만들었는데 이 보게 되면은 상당히 위상은 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3도심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시청 중심의 중구 중심의 3도심, 또 강남, 또 이렇게 영등포 여의도가 있습니다. 이 3도심을 보게 되면 우리 3도심 중에 당연히 강남은 1등 지역이겠죠. 강남이 1등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소액으로 접근한 지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선택을 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지역으로 이 중구와 종로구 일대의 도심 한복판을 볼 수 있고, 여기는 전혀 지금 아직 개발 해발을 못하고 있는 곳이죠. 또 세 번째로 영등포 여의도를 보게 되면, 여의도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재건축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 구도심인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도심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아직도 개발을 본격적으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고가의 주택들이 몰려있는 대규모 주거타운 자체가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지역들 중심으로 접근을 한다면, 즉 대규모 고가의 주택시장이 펼쳐지면서 바뀌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을 중점적으로 공략을 한다면 아파트 대안상품을 투자해서도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영등포 지역이다. 즉 도심이라는 큰 타이틀에 걸맞지 않게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음으로 우리가 또 부도심을 보시면 됩니다. 부도심 중에서는 청량리권이 있어요. 청량리, 동대문구죠. 청량리권과 청량리, 물론 다 전농답심이 뉴타운이라 아파트로 바뀌었지만 청량리 역세권의 위쪽을 보시면 됩니다. 위쪽에 재개발 지역이라든가 바로 옆쪽에 또 활발하게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제기동 지역도 같이 보시는 게 좋고, 또 다음으로는 이 지역 내에서, 그러니까 부도심 중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서울에서 역세권으로 바뀌는 지역이 있죠. 마지막 지하철 역세권이 바뀌는 곳이 큰 틀로는 신안산선이 있는데, 이 신안산선이 들어가게 되면 어느 지역이 제일 좋아지는 거냐면 금천구 일대가 가장 좋아져요. 왜냐하면 이곳은 대규모 업무타운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상당히 지금 낮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 아직 저평가되는 건 분명한데, 이 저평가를 끌어올려준 확실한 호재가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확실한 호재가 이곳에 작용되는 순간 이 지역의 가치 상승은 최소한 영등포권역과 같이 어우러지는 곳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한 테마를 갖고 있는 지역들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신다면, 물론 문자 상담 주신 분 외에도 다른 시청자분들도 이런 확실한 테마를 갖고 있는 곳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신다면은요,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어차피 부동산은 사는 거는 내가 현재를 사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이거를 환금을 해서 내 수익으로 만들 때는 최소한 5년 또는 길게는 10년 정도까지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5년 뒤, 10년 뒤 지금보다 월등히 좋아질 수 있는 지역 또는 좋아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현재 갖추고 있는 지역을 선택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 기준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서울 도시정책 안에 모든 답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외에도 서울의 곳곳에 얼마든지 작은 금액으로 투자할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편적으로 제가 상담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그 지역의 특성은 분석하지 않고 단순히 가격이 높다 낮다로만 가지고 이 투자를 할까 말까를 결정하시거든요. 투자는 현재의 가격을 놓고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고 미래의 이 가격이 얼마만큼 바뀔 것이냐를 예상을 하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불과 얼마 전만 해도 10억짜리가 이제 벌써 20억, 30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절대적으로 현재 가격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고 이렇게 확실한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바뀌어나 미래 가치가 얼마큼 월등히 높아질 것이냐. 하지만 현재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들을 공략하신다면 충분히 월등히 다른 어느 곳에 투자하는 것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을 충분히 얻으실 수 있다는 걸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 가치 테마가 있는 곳에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세 지역 정도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영등포, 청량리, 금천구. 자, 이 지역들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시고 조금 더 그 폭이 좁아지면 언제든지 저희 무료 상담 전화 통해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4568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사당동의 롯데캐슬 골든폴의 30평형과 하남시의 가밀 포에시티 30평형 분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곳의 향후 전망이 궁금하고 앞으로 임대 사업 등록을 해야 할지 아니면 2년 실거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서 매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주셨어요. 지금 분양권 상태의 두 개의 아파트를 좀 보유하고 계신 상황인 것 같아요. 사당동의 롯데캐슬 골든폴의 아파트, 그리고 한참 청약 붐이 불었던 지역이지요. 하남시의 가밀 포엘시티, 둘 다 30평형이에요. 대표님, 이 두 가지 아파트 어떻게 좀 운영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두 개 다 지금 분양권인 상태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사당 롯데캐슬 골든포레가 사실 입지는 그렇게 좋은 입지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여기 상당히 이게 이 구릉지를 띄고 있는 곳이거든요. 이렇게 숭실대학교 넘어가는 쪽. 그런데 이 지역에 워낙 이제 새 아파트가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상 가치 상승을 많이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분양가 대비해서. 그래서 오히려 이런 곳들은 주변에 새 아파트가 부족한 상태에서 높은 가격을 형성하면서 내가 새 아파트가 입주를 하게 되면 입주 이후까지도 일정한 기간 동안은 강세를 유지를 해줍니다. 최소한 4년 정도까지는요. 그래서 이게 2020년 입주니까 2020년 2월 입주란 말이죠. 2월 입주니까 이때 입주해서 한 2년 정도까지는 충분히 더 보유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음에 가밀지구란 말이죠. 아까 하남의 가밀지구인데 가밀지구에 이게 또 분양을 받으시면 여기 또 공공택지잖아요.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공공택지에 분양을 받았다라는 거는 좋은 겁니다. 어차피 공공택지는 분양가 자체가 낮게 공급을 해주니까요. 그러면은 이걸 잘 활용해 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두 개 다 지금 현재 분양권 상태니까 아직은 주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게 거의 포레가 먼저 롯데캐슬 골든포레가 먼저 입주를 할 것 같은데 입주를 하고 나면 가밀지구가 입주하는 시기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 기간을 잘 활용을 해서 다행히도 지금 두 개가 입주 시기는 다를 것 같은데 입주 시기가 다르면은 예를 들어서 롯데캐슬 입주하고 그럼 1주택인 상태죠. 그럼 이게 입주를 하게 되면 이게 2주택자가 되는데 이 기간이 양쪽 입주하는 시기가 1년 차이만 나면은 어차피 일시적 2주택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1년 차이가 나는 전제하에 일시적 2주택 효과를 이용을 하게 되면 일시적 2주택 효과를 이용을 해서 내가 가밀로 입주 이게 롯데캐슬 포레를 그때 처분하게 되면은 재테크, 그러니까 세테크도 하고 재테크도 하고 내가 안정적인 주거 시장까지 형성한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런 제가 말씀드린 이런 입주 시기를 이용해서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한 재테크와 세테크를 구상을 해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당 입주 후에 그 다음 하남으로 입주하는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빠르게 다음 시청자분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좀 가지고 계신가요? 아, 제가요, 네. 강서구 가양 6단지하고, 네. 대연동의 럭키 아파트, 네. 25평대 두 개를 보고 왔어요. 네. 그런데 이제, 어디가 더 나은지. 지금 두 개의 아파트 말씀 주셨는데 시청자님 이거 들어가서 사실 용도로 좀 보고 계신 거예요? 이제 추후에 이제 아들이 들어가 살 수도 있고, 그냥 우선은 투자 목적으로 보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가양동의 가양 6단지 아파트와 또 서대문구의 대연동의 대연 럭키 아파트 25평대를 좀 보신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같이 좋을지 한번 따져볼게요. 자,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향후 아드님이 입주할지 안 할지 아직 결정난 건 아니고 예. 우선은 투자 목적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접근을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두 개의 단지를 선택하신 것 같은데 대연 럭키 같은 경우는 부가연 뉴타운하고 접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또 도심과의 접근성도 좋고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도심의 역세권에 주거타운, 대규모 주거타운 형성하고 있는 곳이고 가양 6단지야 가양 역세권이고 이건 이제 9호선 역세권이고 또 여기 한강변이고 그죠? 네. 그리고 마곡지구라는 업무지구가 있고 이렇게 보여져요. 물론 이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두 곳 다 최근에 가격 상승이 많이 이루어진 거는 사실이에요. 확인해 보셨죠? 네. 네, 많이. 그러면 이게 앞으로 뭘 따져야 되냐면 결국은 이 대연럭키는 새 아파트의 시너지를 본 기존 아파트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가양단지는 이 주변 지역이 전부 다 이제 좀 오래된 아파트들이 몰려 있으면서 마곡지구의 효과를 본 거고. 그럼 여기서 사실 둘 다 차이가 큰 차이를 뭘 봐야 되면 앞으로의 수요 집중을 조금 볼 필요가 있겠거든요. 수요가 어디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냐. 물론 대연럭키도 도심의 업무타운과 배후 지역이기 때문에 수요가 충분히 늘어날 수 있지만 일정 부분 확보된 수요에서 현재 확보된 수요에서 약간의 증가되는 수요를 조금 약간 증가를 그러니까 좀 약증가죠. 약증가의 그 패턴을 갖고 있다라면 이 가양에 있는 이 일대 아파트 단지는 마곡지구가 아직 개발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네. 이 마곡지구가 최종적으로는 한 155개 업체가 입주를 할 건데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현재 한 100개 정도밖에 입주를 안 했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55개 넘는 업체가 더 입주를 하게 되면 수요가 아무래도 도심에 한정된 이미 다 인프라가 구축된 도심보다 계속해서 개발을 하면서 인구를 유입시키는 마곡지구의 수요 증가가 훨씬 더 크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같이 가격이 올랐을 때 결국은 누가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날 거냐인데 현 시점에서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는 거 가양 쪽이 더 많이 늘어날 확률이 높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이제 대연 넣기도 좋지만은 가양 쪽이 그래도 지금 현재 같은 가격이 상승 시기에는 가양 쪽에 들어가는 것이 내가 향후 수요적인 집중도가 더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매수 시점은 지금 사도 괜찮은가요? 매수 시기는 크게 고려하지 마시고요. 올해 내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